오메가3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을 연구하면서부터입니다. 주식으로 생선기름을 섭취하는 심장 질환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생선기름에 다량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생선을 안 먹어서 생선 대신 오메가3를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육류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생선기름이라는데 무슨 생선인지도 모르겠고 이미 바다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 오래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메가3 과연 먹어도 되는 건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오메가3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흔히 DHA와 EPA를 말하지만 오메가3 안에 DHA와 EP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녹는 점이 낮아 잘 굳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적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우리 몸에 좋은 기름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지방산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는 일상에서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메가3를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종합 비타민에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 기능품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하며 피가 붓는 것을 방지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리며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두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브레인푸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DHA 혹은 EPA는 모두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 외에도 오메가3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자가면역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암, 위궤양, 심장질환 환자 등에게 특히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비타민 C, E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인과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신생아 청소년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 수치를 낮추며 소매나 일부 암, 방구건조, 심지어는 ADHD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메가3의 경증은 이상지지혈증, 특히 그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보중성 지방혈증뿐입니다. 여러 건강기능 등에서 오메가3를 같이 구겨넣거나 온갖 효과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으므로 그저 건강기능품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미국 심장협회, 미국 심장학회를 비롯한 미국 임상약학회, 미국 자문약사협회, 미국 국립비질협회 등의 6개 협회는 공동으로 만성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임상실무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이번 새로운 짐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생선기름과 오메가3 지방산 또는 비타민을 포함한 기처방정,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타틴 치료를 받는 관상동맥질환자들에게 나이아신이나 페노피브레이트, 오메가3를 함유한 건강보조제도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는데 이롭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변하는 연구 결과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한다, 먹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영양제입니다. 이어서 오메가3의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메가3 제품을 EPA나 DHA 형태로 하루 3g 이상 복용하면 여러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멍과 출혈이 생긴 경우,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눈 흰자 위에 피줄이 터지거나 피부에 멍이 들거나 잇몸 출혈이 생기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미국 식무의학국에서는 혈관지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 영양제를 먹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혈전약을 복용하거나 아스피린을 단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오메가3는 화학성 제품이 아닌 덩어리, 멸치 등과 같은 어류를 원료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선이나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두드러기 정도는 괜찮겠지만 심하게 붓거나 호흡이 꺼진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장장애가 생긴 경우, 오메가3는 아무래도 지방 성분을 농도한 것이다 보니 특유의 비릿한 향이 나기 때문에 위에서 잘 받았는 경우 부역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유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과한 경우 장을 자극해 설사하는 등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오메가3가 몸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양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간혹 혈압이 낮은 사람의 경우 어지럽거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복용을 중단하고 지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출산 수일 전에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영양제 대신 일반 식물로 섭취하려 한다면 하루에 호두 6알, 고등어 한 토막, 들기름 한 스푼이면 원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고등어, 참치, 연어 등 지방이 많은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만 상어나 황새지 같은 대형 어종은 수분을 축적하고 있을지 모르니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메가3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오메가3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메가3의 부작용은 특이 체질 및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적절한 복용은 도움이 되지만 필요 이상의 복용은 거꾸로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섭취량이 가장 몸에 좋은지는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것은 하루 3g 이상은 섭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도 하루 2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의 재밌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를 죄수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살인율이 낮게 나타났고 그들의 분노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물고기들이 비린내를 좋아하므로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모여들게 하는 밑밥으로도 오메가3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외국 속담 중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을 형성한다는 말인데요. 몸을 생각하는 습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